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반기 서울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1조 6천억 원에 달해 대형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시공권을 놓고 올해 시공능력평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반기 서울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 4구역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한남 4구역 조합은 오는 30일 현장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찰 일정을 진행합니다. 당초 시공권을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포스코 ENC까지 3파전이 예상됐는데요. 포스코 ENC는 최근 준비하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남 4구역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에 17년 만에 양자 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최근 한남 4구역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 변경된 입찰 지침서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남 4구역 조합이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변경된 시공사 입찰 지침서를 통과시켰는데 이 입찰 지침서에는 공사비 기준과 입찰 기준 등이 변경됐고 대안설계와 책임준공 확약서가 삭제됐습니다. 입찰 지침서 변경이 삼성물산의 요구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에 현대건설 등이 불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현대건설 측은 조합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일각에서 현대건설이 변경된 입찰 지침서를 놓고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들이 발생하는 것은 한남 4구역이 지닌 높은 사업성과 서울 한강변 재개발이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강북권에서는 대어로 평가를 받는 곳이 이제 한남동이고 강남권에서는 압구정동이 되는 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 두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향후에 압구정의 그런 영향까지도 입찰을 준비하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모두 최선의 제안서를 준비해 조합에 선보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확연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도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 대비 0.1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0.32%에 달했던 주간 상승률은 규제가 시작된 이달 들어 눈에 띄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맙 용산 성동구 등 주요 지역 집값의 둔화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단기간 가장 많이 올랐던 성동구는 주간 상승률이 0.1%대로 뚝 떨어졌고 서초, 송파, 용산, 마포 등도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관망세가 커지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감소 추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7월 8,855건에서 8월 들어 5,970건으로 감소했고 9월 신고 건은 현재 1,000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여파로 당분간 집값이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한동안 전세 사기 여파로 인기가 떨어졌던 빌라에 수요가 옮겨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 지수는 2.68% 오르면서 아파트 상승률을 웃돌며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서울의 빌라 거래액은 2022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끝모르고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주택 실수요자들이 연립과 다세대 등 빌라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의 연립 다세대 주택 등 빌라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빌라 매매 건수는 2,550건, 매매액은 1조 31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빌라 월간 매매액은 한동안 감소하다 올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6,001억 원을 기록한 후 매달 꾸준히 올라 7월에는 1조 원을 넘겼는데요. 월간 매매액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2022년 6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거래량과 가격 역시 상승세입니다.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2,783건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3년여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2.68% 올랐습니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상승률인 2.23%를 웃돌았습니다. 전용 면적당 가격도 7월 기준 3.3제곱미터당 3,024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열 수준까지 오르는 서울 아파트 값에 주택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아파트 대체제인 빌라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오르락내리락 항상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늦었어요.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좀 회복이 늦었고, 여기에 수도권에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어 빌라 시장은 당분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선된 청약통장 보유 혜택으로는 연 2.3에서 3.1%로 금리 인상, 기존 입주자 저축통장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공공과 민영 등 모든 주택 유형의 청약 확대,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인상 등이 있는데, 이 같은 청약통장 보유 혜택 확대에도 무용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가 오르며 주변 시세와 비교해 로또 분양이라고 불리는 단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데다 낮은 당첨 확률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청약통장은 2,545만 7,228개로 작년 8월 말 기준 2,581만 5,885개보다 35만 8,657개가 줄었습니다. 당첨 확률은 줄고 분양가는 높아져 청약통장으로 집을 얻기는 어렵다는 인식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내 정비사업지에서 중견건설사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등으로 대형 건설사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지를 중심으로 중견건설사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속속 진입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사들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며 브랜드 인지도 확산의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 1원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권을 두고 지능기업과 이수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동부건설은 지난 12일 지능기업이 참여해 2파전으로 치러진 수주전에서 중랑구 묵동 장미아파트의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묵동 장미아파트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지능기업은 최근 470억 원 규모의 가락 7차 현대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성북구 장이 11-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SG 신성건설이 수주했는데요. 조합은 올해 초 공사비 증액 문제로 현대건설과 갈라섰습니다. 현대건설은 당초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897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신성건설은 760만 원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방주택사업장 비중이 높은 중견건설사는 지방의 미분양이 대량 발생하며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과 지역 밀착형 접근을 통해 수도권 중소형단지 정비사업 수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최근 GS건설이 자회사 GS이니마와 GS엘리베이터 매각을 추진하면서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올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금성 자산 규모는 2조 3,84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PF 보증한도 합계는 4조 4,132억 원,
보증 금액은 3조 8,731억 원입니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 비교하면 GS건설의 현금 보유량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올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더 높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ENC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동일 기간 기준 순차입금 규모가 타사 대비 많은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GS건설의 상반기 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3조 1,730억 원, 부채 비율은 251.5%로 차입금 규모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각에서는 GS건설의 올 상반기 기준 현금성 자산의 전년 대비 감소, 경쟁사 대비 높은 순차입금 비중 등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캘린더 함께 하시죠. 송정은 기자와 함께 화제의 청약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더위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는데요. 더위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걸 체감하게 되는데 깊어진 가을만큼 풍성한 소식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단지들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산과 대구 등에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도 공급에 나서는데요. 10월 첫째 주에 또 공휴일이 껴있다 보니까 이 분양 일정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부산 광안동의 드파인 광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드파인은 SK 에코플랜트, 과거의 SK건설이죠. 이들이 지난 2022년에 새롭게 론칭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입니다. SK 에코플랜트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SK뷰였는데 상위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드파인은 부산에 먼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파인 광안은 지난 6월에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구의 드파인 센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급되는 드파인 단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40-38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광안 2구역 주택 재개발을 통해 공급됩니다. 총 1,233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이 567가구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1층 10개 동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단지인 만큼 전용 면적은 36, 59, 78AB, 84AB, 100, 115제곱미터로 다양하게 구성된 게 특징입니다. 부산 2호선 광안역과 도보로 2분 이내 초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수영교, 수영터널, 번영로, 남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광안동의 상징이죠. 광안리 해수욕장이 가깝고요. 금년산과 황령산 등도 인접했습니다. 센텀시티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졌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를 비롯해 남천동 학원가 등도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이 아파트 외관의 경우 드파인만의 디자인 철학인 더 파인 컷을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커튼 원룩과 측벽 특화 적용, 옥탑 장식물 및 조명 설치, 저층부 고급 석재 마감 등이 적용됩니다. 일반 분양 주력 타입인 84A 제곱미터형은 4베이 판상형으로 넓은 주방과 드레스룸, 팬트리 등의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84B 제곱미터형은 타워형인데 전면 3베이로 구성해서 알파룸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수경시설과 잔디밭을 갖춘 아이코닉 가든, 그랜드 힐 가든, 갤러리 가든 등 단지 전반에 다채로운 조경이 적용됩니다. 가구 내에는 인공지능 스마트 홈 서비스 SKAI 2.0이 탑재돼서 전력과 환기, 온도 등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과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북클럽 등이 들어섭니다. 분양 일정은 9월 3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0월 2일 1순위, 10월 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부산 광안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단지 가볼까요? 네, 이어서 경기도 의정부시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600가구 규모 단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시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 산 26-19번지 1원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671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이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 4개 동으로 이뤄집니다.
전용 면적은 주력 평형수인 84제곱미터가 A, B, C 등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고요. 이외에 102, 115, 148, 펜트하우스 규모인 155제곱미터도 A, B, C 3가지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추후 GTX-C 노선과 7호선 연장도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환경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 2구역이 단지와 인접했습니다. 또 단지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나리백시티는 향후 주거시설과 업무, 상업, 공원, 미래직업 테마파크인 퓨처플라넷 등 문화시설까지 체계적으로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 북부경찰청, 의정부 소방서가 위치했으며 의정부 준법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호동과 신곡동 편의시설 밀집지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을지대병원도 가깝습니다. 금호초와 효자중, 효자고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금호동, 신곡동 학원가 이용도 편리합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천보산 속풍길, 부용천 산책로, 추동공원 등 자연환경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 골프 클럽, 스크린 골프장과 멀티 스포츠룸, 스터디룸, 독서실 등이 들어섭니다. 입주민만을 위한 롯데그룹 계열사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출장 세차 서비스와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 여행 지원, 카쉐어링, 문화행사 할인을 비롯해서 롯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보바스 병원에서 건강증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분양 일정은 9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2일 1순위, 10월 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1월 1일입니다. 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를 함께 품고 있는 두 번째 단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단지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강원도 인제군에 들어서는 소규모 단지 소개해드립니다. 인제 라포레입니다. 사실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단지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들어서는 단지다 보니까 시공과 분양 등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13일 사용 승인, 9월 24일 분양 승인을 얻으면서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 737-2 일원에 들어섭니다. 121가구 규모인데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상 최고 15층으로 구성됩니다. 전용 면적은 59, 83, 84제곱미터 등 중소형 평형 위주입니다. 단지 바로 옆 도보 2분 거리에 원통초등학교가 위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인접했습니다. 영화관과 마트, 인제군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병원 등의 생활인프라가 반경 600m,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강원도 각 지역과 동서울,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원통 버스 터미널이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추후 단지 주변 개발 소식도 있습니다. 춘천에서 속초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2027년 인제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 복합 환승센터와 노르웨이 마을 등 조성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제군 특유의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배산 임수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분양 일정은 10월 4일 특별공급, 10월 7일 1순위, 10월 8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공사는 종합건설 목금토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올해 11월 1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딛고 청약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단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대단지 아파트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 단지는 이 대형 건설사가 대구광역시에 공급하는 1,700여 가구 규모 이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DLENC가 시공하는 이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입니다. 이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7-2번지 1원에 들어서고요. 1,758가구 규모인데 이 중 1,112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도 많죠.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17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전용 면적 59, 84제곱미터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제공됩니다. 대구 도시철도 1, 3호선 명덕역을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단지 북측으로 명덕역으로 오고 가는 진출 출입로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도 반경 1km 내에 있어 대구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북대구 IC와 이어지는 신천대로 신천 동로가 가깝고 파동 IC와 이어지는 앞산 순환로, 앞산 터미널로의 이동도 편합니다. 어린이집이 단지 안에 자리 잡았고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 영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km 내에는 경상중, 대구 제1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밀집했습니다.
또 대구교육대학교와 계명대 대명 캠퍼스, 영남대학교 대구 캠퍼스, 영남이공대학교 등 대학교도 가깝습니다. 올해 완공 예정인 대구 대표 도서관을 비롯해 구립도서관인 이천 어울림도서관과 남구 스마트 도서관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대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반월당역 상권과 지하상가가 인근에 있습니다. 더현대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탑마트 대구점 등도 가깝습니다. 영남대 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 병원 등 대형 병원도 역시 인접했습니다. 이 설계의 특징으로는 이 편한 세상에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 드포엠이 도입되고요. 라이프스타일 주거 플랫폼인 C2하우스도 적용됩니다. 또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60T 바닥 차음재를 사용해 층간소음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분양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0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월입니다. 대단지의 초역세권,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품고 있는 이번 단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단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단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드파인 광안에 이어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들어서는 500가구 규모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안 센텀 비스타 동원입니다. 동원 개발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광안동 971번지 외 157필지에 공급됩니다. 총 525가구 중 208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7개 동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59ABC, 84AB 제곱미터로 구성됐습니다. 광안구 수영동의 학세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경 500m 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한 원스톱 학세권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지 인근 수영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수미초, 광안중, 덕문여고 등이 위치했습니다. 도보 10분에서 15분 내로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 되겠네요. 반경 2km 내 생활권 내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수영 팔도시장, 2025년 들어설 예정인 수영경찰서, 센텀 종합병원, BHS 한서병원 등을 비롯해 수영역 상권과 센텀시티 이용 등이 편리합니다. 금년산과 수영강, 수영 사적공원, 광안리 해수욕장 등도 가깝습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과 2호선 및 3호선이 지나는 환승역인 수영역을 도보 5분에서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위치에 들어섭니다. 차량으로는 망미 번영로를 통한 부산 전 지역 이동도 수월한 편입니다. 분양 일정은 10월 7일 특별공급, 10월 8일 1순위, 10월 10일 2순위 순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9월 1일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0월 첫째 주에는 공휴일이 많기 때문에 청약 일정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정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장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